안녕하세요. 고급 캐스텀 디자인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 수업 교과목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한 학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 강의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좀 올리고 좀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올려놓으면 여러분께 한번 시간이 날 때 한번 쓱 한번 스쳐보는 걸로 이렇게 좀 편하게 강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거를 올리면 간단하게 봤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게 이렇게 몇 줄만이라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주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줄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3개 주가 있는데 3개 주에서 각 그 주장들이 자기가 좀 교수님하고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책임을 좀 한 학기 동안 맡아서 연락을 해 주면 됩니다. 4학년 되면 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취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의견을 좀 주고요. 너무 많이 빠지면은 과업을 수행할 친구들이 없으면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요. 여러분들끼리 적절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편성하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진행 과정의 절반입니다. 요거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를 정하고 진행하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첫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이제 과제물들 중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하고요. 둘째 시간과 셋째 시간에는 좀 범죄 사례들을 수사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부하다가 좀 머리나 좀 식혀야 되겠다 생각날 때 한 번씩 본다면은 크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아주 많아요. 12개 주, 13개 주까지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4학년들은 지금 수강생들이 한 3개 주 정도로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죠. 여러분들 능력이라면 사실 보고서를 쓴다면 이건 한 일주일 정도면은 한 학기 정도에서 요구하는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들이 되니까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있고 가능하면은 좀 뭘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또 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들 팀에게 비용이 지원되고 하는 경우에는 좀 매우 재미있게 또 과제를 선정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소개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 저런 식으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본으로 인해 가지고 큰 아이디어가 뻗어갈 수 있는 것을 좀 차단하는 이런 또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아이디어를 내라면 아주 바삭바삭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되면은 우리는 뭐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것이 좀 우리가 너무 뭐 변칙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좀 더 이게 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데 아주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생각하면 뭐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내거나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은 그 초등학생들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그 공상과학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 못하는 아주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이런 것들을 갈고 다듬어서 무엇인가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소개시키는 것이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할 수도 있고, 하나는 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목표를 좀 낮춰서 한다던가 하는 뭐 역기능 내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한 것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걸 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보면은 이제 가야 안전 지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요 가야 일대에 뭐 설문도 하고 찾아가서 뭐 범죄 통계도 찾아보고 이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렇게 다 조사를 하고 나서 또 인쇄소에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뭐 좀 여러 장 만들면은 다른 좀 팀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이런 샘플을 하나 두 개 정도 만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많이 나눠주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보면은 이제 가야요 주위에 우리 학교 주위 그리고 가야동 일대에서 성폭력이 많은 구간들을 한번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빨간 곳이 이렇게 보면 뭐 범죄가 많은 곳이고 사고가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던 곳이죠. 이런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 이럴 때 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 이쪽은 좀 다닐 때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 빨간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 집 주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요거는 우리 뭐 수업과 관련돼서 여기서 하고 뭐 크게 이게 유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 정도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다 정말 괜찮다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또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아주 또 뭐 예기치 않은 또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뭐 좋은 뭐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만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해보자 이렇게 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수업에 적절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 6건이니까
뭐 그 빈도상으로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주위에 가야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은 뭐 성폭행 정도보다는 그 성추행 정도, 뭐그 강간이나 일어나죠. 그 무거운 성범죄보다는 뭐 그 좀 비교적 경미한, 이 경미하다는 것도 그것도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뭐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뭐 신체 부위를 좀 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뭐 성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CCTV가 많이 있는데 CCTV가 없는 곳에서 하여간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원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그렇죠. 보면 이런 결과들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절도 범죄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절도 범죄, 여기 절도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절도는 발생한 건수가 이게 이제 그 경찰에 집계된 건수가 45건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어요? 뭐 툭하면 잃어버리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안 가져가지만 그래도 정말 나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말 뭐 우리 학생들도 분실하는 거하고 돈 하나 당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자기가 좀 어디 갔다가 흘리는 거하고 자기가 좀 그 잠금 장치도 해놨는데 이걸 끊고 가져가는 거하고 이런 막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도난 사건들도 제법 발생되죠. 근데 많은 도난 사건들은 사실 또 암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신고해봐야 뭐 이거 찾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절도도 많이 보니까 그 주위의 집들 중에서 부산이라는 곳이 산에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경사로의 집이 많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침입하기 힘들어도 위쪽에서는 경사로 위쪽에서는 집에 침입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서 보면 매우 높은 집인데 경사로 위에서 보면은 바로 그냥 그 담이라는 것이 아주 낮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가야 지역 절도를 살펴보니까 이런 주거 침입 절도 이런 거 보다가 상가 지역에서도 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가 지역에서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 주치자와 관련된 이런 절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경험이 이제 없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친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죠. 그것도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동의대 학생들이 그 학과에서 주어진 이런 그 표시가 나는 옷을 입고 술이 취해가지고 가야 일대에서 그야말로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아침에 동이 토올 때까지 몸을 못 가누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친구를 부축하면서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든가 또는 현금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가져간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여기 보면은 공원 쪽하고 좁고 어두운 길목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1년 동안 77건, 77건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폭력 사건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경찰기관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신고되거나 이렇게 포착되는 경우가 적은 범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치자와 관련돼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감정적으로 뭐 폭력을 휘두를 일이 없는데 술을 한잔 하게 되면은 매우 감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욱하고 또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좀 주의점도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말라고 하고요. 참 폭력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말려야 되나요? 사실은 좀 말려야 되는데 말리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경찰기관에 신고하라고 많이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해결하는 사람이 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선의,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개입하다 보면 자칫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뭐 그들로부터 너가 뭔데 말리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더 큰 뭐 논란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뒷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고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좀 좁은 길목들이 많죠. 좁은 길목들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고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양보를 하면 되는데 이 서로 양보하다가도 좀 그 신호가 서로 안 맞으면은 서로 가려고 하다가 아니면 서로 양보하다가도 아예 양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양보하다가 서로 양보를 하고 있으면은 저 친구가 양보하겠거니 이래 가다가 또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뭐 또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좁은 길로 마을 버스도 잘 다니고 우리 학교 버스도 잘 다니고 또 거기에는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좁은 길목에 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륜차도 많이 다니죠. 이 동의대거 지뢰 산이 있는 학교에는 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좀 곤란하죠. 교수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막 로타리까지 자대에서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인문대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하는데 동의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뭐 이 정도 경사도는 그냥 뭐 자전거 좀 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초적인 경사입니다. 뭐 거리도 얼마 안 되고요. 저밑에서부터. 그래서 아주 초보들이 여기 자전거 경사로 연습하는 데는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곳이 동의대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별로 없지만 대신 이제 오토바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하는데 이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왔다 가야 되고 그것이 다 돈일 수가 있으니까 좀 빨리 움직이고 나죠. 그러다 보면은 좀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학교도 그렇고 밑에 있는 골목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학교 보다가도 저 이제 학교 밑에 있는 이런 골목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 구간들을 좀 주사를 해서 많이 다닙니다. 좁은 골목인데 또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데 이건 대도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됩니다. 부산만 해도 아주 큰 도시가 되죠.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이런 주차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차가 그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불법 주차됐을 때는 그 사이로 다니는 보행자 또 차량 이륜차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팜플렛을 만든 팀들이 있고요.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은 그런 달력을 만든 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트 폭력을 좀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건데
예, 요 데이트 폭력 이런 걸 하나 이래 해놓고 달력을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걸 놓고 데이트 폭력이 어떤 게 데이트 폭력이고 데이트 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력 뒤에는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용서의 달 또는 뭐 감사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달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용서할 때는 뭘 하고 또 감사할 때는 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스티커도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걸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이런 이제 탁상 달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인쇄소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인쇄된 제품이고요.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이게 대량으로 만들면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 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그렇지만은 일정 비용들이 여러분한테 지원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해서 문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이게 바로 데이트 폭력의 이제 시작되는 징조랍니다. 그걸 행동 통제라고 하는데 누구랑 모임에 참석하는가 휴대폰은 항상 감시하려고 하고 어디에 모임에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아니죠 이제 집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 예방법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단호히 어필하라 하는데 전조 증상 중에서는 욕설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거나 난폭운전하거나 식당의 종업원 같은 사람들에게 욕설하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감정적인 거죠. 폭력을 쓴다는 것은 인간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이성으로서 억제하고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보다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서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지 마라. 이건 나쁜 짓이다. 나는 너가 그러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이요. 사람들 관계는 이런 교범에서 교과서에서 또는 일정한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이 될까요?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가 다 틀리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런 많은 정보들도 기본적인 정보들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 사람과 대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아주 좀 슬기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은 상처를 넘는 붕대가 아니다. 이런 이제 문구도 새겨놓고요. 또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것 이런 것들 또 욕설하고 무역적인 말 이런 것들도 정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당연히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언어적인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데이트 폭력 두 번째 예방법은 뭐냐면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한 폭력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한 번의 폭력을 용납하면 애인은
자신이 갑이 되었던 순간의 쾌감을 기억하고 다시 폭력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데,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을 믿지 않고 또 그러면 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면 무조건 헤어져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왜냐하면 이 믿지 않아야 되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놓고 데이트 폭력을 상기하자 이런 이제 아주 뭐 많은 그 방법들 중에서 아주 지금 12장이니까 12개 정도의 아주 우리 팀들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말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성적 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피임 도구 사용을 거부하거나 임신이나 책임 감형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완전히 성범죄죠. 성폭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적 데이트 폭력인데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은 처벌을 하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의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설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한다고 가정을 해야지, 교육하면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교육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설득하지 마세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가면 설득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만날 수밖에 없죠. 안 만났을 때 얘가 또 뭐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대부분의 이 데이트 폭력은 남성이 뭐 여성에 대한 이런 집착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상기하면서 이래 놓고 좀 항상 좀 염두에 두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은 뭐 학교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나 이런 곳에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두 가지 이런 달력을 만든 팀이 있고, 하나는 이런 팜플렛을 만든 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캡슐 디자이너로서의 결과물을 제시한 이런 팀들의 결과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